(21번)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립도 등 주로 기능을 표시하는 도면에서는 물체가 사용되는 상태를 그린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물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태를 정면도 맞지요. 그 다음에 3번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의 수는 되도록 많이, 가급적이면 주 투상도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투상도 하나만 그려도 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물체의 길이가 길은 거는 그런 부분은 중간을 생략할 수가 있다. 22. 다음 치수 보조 기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R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C는 못딱입니다. 그 다음에 Y는 없습니다. Y는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들렸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이건 지름이죠. 그 다음에 또 SR이라는 게 있죠. SR은 요거는 구의 반지름. S하고 이렇게 파이로 이렇게 나타내면요. 요거는 구의 지름입니다. 요거는 구의 지름. 축구공의 반지름은 SR, 축구공의 지름은 S파이, 이런 식으로. 그냥 R 하면 이거는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그냥 파이 하면 원의 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S자가 들어가면은 9가 된다. 23번. 도형이 단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는 실선으로 외형선 또는 중심선의 경사지게 일정 간격으로 긋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단면 가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해칭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칭. 보통 요거 45도 간격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쭉 긋는 걸 말합니다. 24번. 다음 중 C와 SR에 해당되는 치수 보조. SR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SR은 9의 반지름. 그 다음에 C는 못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C는 못딱이. 요거가 맞는 거죠. 25번. 아변로를 40rpm으로 회전시킨 데 필요한 모멘트가 20kg일 때 아변기에 필요한 마력. 마력을 계산한대. 마력은 요 회전수하고 모멘트, 요걸 두 개를 곱한 거를 이게 아변 효율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요 수식이 있는데 요 수식을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이 NM을 30 곱하기 75 곱하기 1000 하고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파이는 3.14고 그 다음에 N이 회전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M이 요 모멘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뮤가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2.4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는 지금 1000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000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때는 여기에 1000이 없어도 됩니다. 킬로그램 그대로 집어넣고. 이거를 그람으로 고치면은 여기다가 1000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모멘트를 그람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30 곱하기 75 곱하기 요거에 그다음에 파이 n m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킬로그램을 계산할 때는 1000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람과 킬로그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번. 냉간아변 작업할 때 냉간아변유 역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냉간아변 할 때 아변유를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 이유는 냉간이기 때문에 이거 아변이 잘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변 롤러로 눌러서 일정 치수로 만들려고 하면 이때 마찰열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변이 잘 되게끔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냉간 아변유다. 자, 그러면 1번 아변제의 표면 성상을 향상시킨다. 요 표면도 매끄럽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부하가 증가되어가 요거는 잘못했지. 부하를 감소시키는 거죠. 부하가 감소돼서 롤의 마모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고속화를 가능하게 한다. 아변량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변량을 크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좀 여기에 2번에서 부하가 아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하가 감소되기 때문에 아변량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7번. 다음 아변에 관계되는 용어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변제가 물려 들어가는 것을 물림. 맞습니다. 물림. 또는 뭐 치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변 스케줄에 설정된 롤 간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아파율이라고 한다. 맞죠? 롤 간격이 롤과 롤 사이의 요 간격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두께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데 요 두께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파율이 결정되는 거죠. 아파율 하면은 원래 두께하고 그래서 초기에 T1하고 나중에 나온 T2 그거의 비율이죠. 그래서 T1분의 T1-T2 하고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아파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 간격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지. T2가. 그 다음에 3번. 아변 과정에 있어서 롤 축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을 아변제는. 롤 축이 있으면 이 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변제가 롤 사이로 물려 들어가면 아변기의 각 구조 부분이 느슨해져 롤 간격이 조금 늘어난다. 자, 이렇게 아변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롤러가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벌어져서 실제 요 간격보다 조금 더 많이 벌어지는 거. 요거 보고 롤 스프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롤 간격이 아니라 롤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롤 스프링 또는 밀 스프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롤 간격은 초기에 요 롤과 롤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현상을 롤 간격이 아니다. 밀 스프링 또는 롤 스프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 중 조지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트립의 형상을 교정하여 평활하게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스트립의 형상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졌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반듯하게 펴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조지라벤율은 20 내지 30%의 높은 압합, 이거는 아주 적은 압합만 합니다. 보통 그래서 1% 이하, 1% 이하만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스트레처 스트레인, 이걸 후가공할 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무늬를 없애고 완전 반짝거리는 것은 브라이트 사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덜 반짝이는 걸 보고 달가공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브라이트 사상 같은 경우 우리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없는데 거기에 철판이 아주 상당히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데 그것이 바로 요 브라이트 사상을 한 거예요. 29. 완전한 제품을 만든 후 형상을 개선하기 위한 아변 공정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형상 개선한 거. 앞에 있었던 요런 조지라변이 되죠. 즉, 요 조지라변을 보고 스킨 패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30번. 열간 박판 완성하변 후 코일로 감기 전에 폭이 넓은 긴 대강의 명칭은 요거 보고 스트립 그렇게 표현하죠. 슬래브는 열간 하변하기 위한 원료가 되겠죠. 빌렛 같은 것도 그렇고. 요 스트립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소성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주조는 용융 가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의 종류는 용융 가공은 주조가 있고 주조나 용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가공, 절삭 가공하면 기계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깎는 것이 절삭 가공. 그 다음에 소성 가공, 단조, 아변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레스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용융 가공, 주조 용접, 절삭 가공은 깎는 거, 선반 밀링 같은 거, 소성 가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은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재료의 모양을. 절삭 가공은 깎아내는 거죠. 깎기 때문에 부피가 변화가 생기는데 소성 가공은 부피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가로 140mm, 세로 140mm 아변제를 아변해서 가로 120mm, 세로 120mm, 길이 4m인 강편을 만들었다. 그럼 원래 강편의 길이는 지금 이때 여기가 140, 140인데 그리고 아변을 했더니 여기가 120, 120으로 줄고 길이는 이 길이가 4m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몇 미터가인가? 이런 아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변 전과 후에 부피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변 전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 다음에 길이는 아변 후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길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0 곱하기 140 곱하기 원래 길이 그 다음에 120 곱하기 120 곱하기 이거는 아변 후죠. 이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94m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주름만큼 길이가 2.94에서 4m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33번. 아변류 급여 방식에서 순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순환은 계속적으로 아변류를 회수를 해서 그걸 다시 처리를 해갖고 다시 내보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1번. 폐유 처리 설비는 작은 용량의 것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적게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유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재사용하니까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냉각 효과 면에서 그 효율이 높고 값이 저렴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냉각 효과도 효율이 그냥 일반 직접 방식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한번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직접 방식에서 비용이 드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 냉연 강판의 연속 작업을 위해 전후 강판을 오버랩 시킨 후 용접 휠을 구동시켜 상하부를 용접하는 용접 방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재가 지금 하나가 지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판재 지나가고 이 판재를 지나가는데 이거를 두 개를
앞과 뒤를 붙여갖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핫코일을 이렇게 풀러갖고서는, 즉 열간압에서 나오는 이렇게 감겨있는 핫코일을 풀러갖고서는 냉간압연을 하는데, 이때 그 다음 코일을 요거 진행할 때 그 다음 코일을 앞에 거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쭉 가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용접할 때 이 판하고 이거 판하고 두 개를 맞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맞대기 용접이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거 보고 오버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버랩 상태에서 이거를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 요거 보고 심 용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5번. 관제 압연에서 최종 완성 압연에 사용되는 압연기는, 관제는 파이프를 말하는 겁니다. 파이프를. 그래서 보통 여기에 최종 압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거 압연기거든요. 필거 압연기. 그래서 맨 초기에 만네스만 요걸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거 압연기로 그 일정 두께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름하고 그 다음에 구멍 지름하고 그 다음에 두께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필거 압연기. 그래서 초기에 만네스만 압연기로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재가 있을 때 여기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구멍 뚫으면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나갈 때 바깥 부분에서 롤러로 두께 같은 거 맞춰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필거 압연기. 그 다음에 36번. 산세 작업 시 산세 강판에 과산세 방지하는 거, 부식 억제제입니다. 인히비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 냉간 가공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냉간 가공, 가공 중에 가공 경화를 받는다. 요거는 맞습니다. 가공 경화를 받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가공 과정 중에 연화 현상을 일으킨다? 아닙니다. 경화 현상이죠, 경화.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탄소광에서 800도 이상? 800도는 아니고요. 이거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정 온도 이상입니다. 그 철의 그 일반적인 강의 재결정 온도는 한 600에서 700 사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가 높은 영역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영역이에요. 이건 두 개 다 설명은 열간 가공이에요. 열간 가공이다. 다음 38번. 열연판의 스케일 중 염산과 가장 잘 반응하며 전체 스케일의 95% 정도인 것은, 스케일 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FE고, FE가 여기가 원래 이제 기지 금속이죠. 그 다음에 FE5가 있고, 그 다음이 FE3O4, 그 다음 층이 FE2O3고, 바깥층이 공기층이죠. 여기는 이제 공기층이기 때문에 대기가 되겠죠. 대기. 이때 요 FEO가 가장 많죠. FEO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공영 압연을 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공영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공영 각부의 감면율은 가급적 불균등하게가 아니라 균등하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 압연 같은 경우는요, 형광 압연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엣지빔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빌렛을 이렇게 H자 모양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단면적이 감소되는 걸, 이걸 균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공영은 되도록 복잡하게,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가 일반 판재 형태죠. 일반 판재는 가장 단순한 형태죠. 그 다음에 3번. 가능한 한 집적 압파를 피하고, 아닙니다. 집적 압파를 해야 됩니다. 간접 압파가 아니라 롤러가 직접적으로 소재에 닿게끔. 그러니까 간접 압파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제품의 모서리 부분을 거칠지 않은 형상으로 마무리하려면 서로 전후하는 공영 간극이 계속해서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공영 간극이 같은 곳에 계속 오면요, 그 부분만, 끝부분만 계속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냉간압연 중 1패스당 압파율이 가장 큰 것은, 1패스는 한 번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스테켈식 압연기, 요거는 냉간압연기는 아니고요. 요 세 개가 냉간압연입니다. 클러스터 압연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판재 지나갈 때 이렇게 6단 압연기가 클러스터 압연기고, 센지미어 압연기는요, 여기에 받침놀이 이렇게 받침놀까지 포함해서 여기 10단, 여기 10단에서 총 20단 압연기, 요게 센지미어 압연기고요. 그 다음에 유성 압연기는 큰 거 하나에 여기에 이렇게 작은 롤러가 이렇게 쭉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패스당 가장 압파율이 큰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한번 할 때 작은 걸로 계속해서 연달아 쫙 하면서 눌러주기 때문에 압파율을 비교적 크게 할 수 있다. 이게 유성 압연기. 스테켈식 압연기는요,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롤러를 구동시키는 모터가 없습니다. 모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압연을 할 때, 판재 지나갈 때, 이때 판재를 여기서 풀러주고 감을 때, 이 판재 지나가는 걸로 요거가 회전이 된다. 별도의 롤러를 구동하는 것이 없다니.